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입니다. 이창호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거. 자, 중앙 승부처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흑이 네. 우세한 가운데 백이 버티는 흐름입니다. 치받으니까 강동윤 선수가 호구를 쳤어요. 이 수는 최선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 시간에 쫓겨서 둔 느낌도 있고 최강이라면 여기까지 늘어서 두는 것도 가능은 했겠습니다만 네. 우세한 흑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모험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를 선수로 적당히 정리를 한 다음에 좌하 가장 큰 끝내기를 차지하면 형세는 좋다라는 것을 흑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준다면 느는 것을 선수로 하고 마지막 가겠다. 하나, 둘, 이런 셋. 이야기고요. 이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느는 것을 흑에게 당하고 선수를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으로 경계선을 막고 상변을 이제 마지막으로 버티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돌이 오는 순간 백도 다음에 젖히게 되면 흑의 형태도 좋지 않습니다. 붙인 수부터는 백이 중앙 정리는 상당히 잘 됐거든요. 상변만 견뎌내면 이 버틴 수는 지금 성공을 거두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가 문제예요. 네, 여기가 문제인데 흑도 지금 최선의 처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네. 강동윤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호구는 좀 밋밋했습니다. 네. 상변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 백이 버텨버리니까 모양 자체도 네. 좋은 모양이 아니고요. 중앙 진출도 더 이상 안 되고요. 네, 사실 최강수로는 여기까지 느는 수도 가능은 했을 거거든요. 늘고 이 두 점을 다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변 쪽에 타격을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백이 좀 버티는 모양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상변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혹시 여기를 끊는 수를 보고 있을까요? 응수타진이거든요. 지금 당장요? 네. 이쪽 나오는 수를 네. 보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렵습니다. 이게 여섯, 일곱. 나중에 두더라도 지금 강동윤 선수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시켜두고 어렵긴 어렵네요.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될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흑도 지금 아까는 좀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흑도 급해졌어요. 여기 막혔죠? 여기도 진출을 별로 못했죠? 네. 상변에서도 만약에 득을 못 보면 오히려 이 4점 후수로 달아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백이 다둔 셈인데요. 만약에 후수까지 잡아서 백이 선수로 좌하기까지 오면 정말 이상해지는 거죠, 형세가. 강동윤 선수 약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두면 백이 받을 때 이때가 문제예요. 모양으로는 백도 허술해 보이지만 백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만한 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어서 맞고 이렇게 두면 이쪽이 먼저 선수를 하고 잡게 되면 상변에도 아무런 타격을 못 입혔고요. 네. 또는 백이 이렇게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하고요. 자, 지금 강동희 선수도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그냥 손해를 보는 순간 형세는 알 수 없거든요. 넷, 다섯, 여섯. 네, 있네요. 당장 젖히는 수를 보는 거죠. 이쪽도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수상전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느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잡습니다. 이것은 흙이 정말 망했죠. 상변은 상변대로 집이 다 나고 후수로 연결해야 되고 백이 좌하기까지 갑니다. 이거 백 흙이 좀 많이 이상해졌는데요, 갑자기. 백이 굉장히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 정리가 됐어요. 흙이 다 건드렸는데 건드린 네. 수들이 다 지금 되겠지 건드린 것들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결정적인 실착은 제 생각에는 마지막. 호구 같아요. 하나, 둘, 셋, 강하게 네. 늘었으면 오히려 받기가 다섯, 어려웠었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끊어보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도 위협적인 수단은 없었죠? 네, 뭔지 모르겠어요. 흙은 지금 쫓겨서 두긴 둬야 됐고 네. 수는 잘 안 보이고 되는 수는 흙이 안 되거든요. 있는 것은 이렇게 있는 건 중앙에 잡혀버립니다. 이렇게 두거나 따내도 상변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 강동희 선수 지금 심적으로는 아주 흔들릴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가 있어서 주는 건 아니죠. 지금 네. 쫓겨서 두긴 둬야 되고 정확하게 되는 수는 잘 안 보이고 그 사이에 박하민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이 종료가 됐네요. 자, 상대 전적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화면에서 보니까 강동윤 선수의 모습 좀 움직임이 많아졌어요. 지금 마음이 급해질 만도 하죠. 자, 하나 젖혀두고 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우선 셋, 흙이 이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좀 차선책이라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흙의 네. 입장에서는. 아, 정말 흙이 건드려서 대손해를 보긴 봤네요. 여기도 지금 막힌 것도 이미 크고 호수로 연결을 할 때 상변을 잡히면 상변은 고스란히 백집이 다 났고요. 분명히 계속 뒀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창호 선수의 이 허허실실 작전이 강동원 선수가 제대로 지금 당한 느낌이에요. 아, 버팁니다. 네. 버텨요. 좀 전에 있는 것은 오히려 이건 졌다고 본 거예요. 손해만 잔뜩 봤거든요. 승부는 또다시 이쪽에서 요동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잡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백이 엄청나게 득을 받거든요. 상변도 정리가 잘 됐고 이 패는 흙의 부담으로 남아있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선 가장 안정적인 수법이죠. 이수로 인해서 상변은 백이 사활이 걸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있더라도 가만히 나오면 되니까요. 아, 혹시 강동원 선수가 또 뭔가 노림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시죠. 있고요. 네. 원래는 나와서 해결이 되는데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으면 그때 느는 수가 되거든요. 끊지를 못하죠. 자충이니까. 아, 마지막 하나, 따내면 여기를 아예 차단시켜 놓고 그럼 이 백은요? 2패로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백도 굉장히 부담인데요? 지금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백이 네. 여길 나오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안쪽으로 잡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활이 걸리고 2패를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에선 못 살아 있고요. 그럼 결국 패가 되겠군요. 나온다면 젖히는 수가 날카로워요. 따내도 우선 넘어놓고 2패가 되는데 물론 백이 자체 팩감은 여러 개 나옵니다만 하나, 둘, 흙이 믿을 만한 팩감 공장이 좌변에 있습니다. 다섯, 손해지만 승부패가 되는 순간 이런 수들이 아홉. 좀 실전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는 게 전 두 선수의 표정을 아까부터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이창호 선수가 강동윤 선수가 여기서 뭔가 헛발질을 하는 느낌이 들 때는 이창호 선수의 표정이 평온해지고 강동윤 선수는 황급히 물을 들이키고 이런 표정이 보였는데 지금은 좀 지금 또 바뀌었어요. 이창호 선수가 약간 그 표정에 당황한 표정이 드러나죠. 강동윤 선수가 아까 여기 이은 장면쯤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커피를 아주 맛있게 마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이 대국자의 표정과 제스처도 재밌습니다. 강동윤 선수도 한동안 좀 헤매가지고 많이 손해를 봤는데 결국은 또 노림수를 통해서 풀어나갑니다. 이제는 패를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건 서로 부담이죠? 그렇죠. 서로 승부를 그냥 걸고 패를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예 그냥 여기서 패를 걸어가네요. 패를 걸고 따내는 거를 패감으로 쓰겠다는 거고요. 그냥 말 그대로 승부패가 됐습니다. 이제 끝내기 승부는 없어요. 이 패가 바로 승부에 직결되겠습니다. 백의 패감은 어떤가요? 백의 패감은요. 여기를 때 따내는 게 패감이죠. 여기를 받으면 먹여치면서 연결하자고 하는 패감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는 자체 패감이 더 나옵니다. 따내는 패감까지 5개 정도는 백이 자체적으로 패감을 쓸 수가 있고요. 유사시에 하변 쪽 흑대마를 잡으러 가는 여기 먹여치는 수까지는 네. 마지막 패감이 듣겠습니다. 둘, 여섯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요. 1개, 둘, 여기는 자충이 앉아 셋까지 나오죠. 문제는 좌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여기가 승부가 될 것 같은 것이 밀었을 때 받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백감이. 한 번 받으면 계속 네. 나오거든요. 민 시점에서 백이 패를 해소하고 사활 승부인가요? 네, 여기 수상전 또는 사활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흑이 되는 그림 같아요. 패를 해소할 때 네. 흑이 먼저 선행을 하게 되면. 자, 이제 패감 패 마지막 진행 과정을 좀 하나, 보시죠. 둘, 셋, 넷, 다섯. 아, 패감이 상변이 더 나오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먹여치고 쓰기 시작하면 상변에서만 5-6개 나옵니다. 어떻게 봤더라도 패감이 꽤 많이 나오네요. 느는 것이 정수로 보이는데 1개, 2개, 2개, 3개, 4개, 5. 상변에서만 한 6개는 나오거든요, 자체로. 그러면 백이 자체 패감 6, 7개 이상 하나, 백에게 둘, 패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으로 있는 게 낫나요? 이게 패감이 좀 덜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도 백이 7개는 나오네요. 네. 여기도 패감이 되겠거든요. 아무튼 백은 자체 패감 7개, 8개까지는 백이 패감이 확실합니다. 백도 꽤 나오네요. 네. 흑의 패감은 여기 3개가 확실하고요. 네. 문제는 역시 이쪽 같아요. 젖혀서 썼을 때.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 받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패를 해소하고 좌변 네. 승부가 되겠습니다. 야, 이 바둑이 이렇게 되네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승부처가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먼저 젖힙니까? 아, 먼저 가네요. 이것은요. 네. 그러니까 패감을 아껴 놓는 거예요. 혹시 모를 패감을 나중에 여기서 패가 났을 때 아. 패가 날 수도 있잖아요.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 패감을 여기 다 써놓으면 정작 중요할 때 없을 수가 있죠. 그러네요. 결국 좌변은 가게 될 거니까요. 네, 여기를 먼저 쓰겠다는 겁니다. 네. 아, 여기서도 어려운 것이
안으로 받으면 팩감은 적게 납니다. 끊으면 결국은 네. 이쪽 승부가 되겠고, 마지막 물러나서 받으면 둘, 팩감은 적게 나오는 셋, 대신에 집으로 당장 손해니까요. 다섯, 그래. 끊었어. 네. 이건 정말 좌변승부가 되겠네요. 좌변은 정말 어디까지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백이 자체 팩감을 쓰고 따내면 흑이 바로 밀어서 팩감을 쓸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백의 팩감은 여섯. 그쪽에 많이 있죠. 지금 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하나씩 놔보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7개 확실한 팩감이 있고요. 지금 네. 백이 둔수까지 포함해서 비상 팩감으로는 8개까지는 확실히 나옵니다. 여기 연결하자고 하는 수가 팩감이면 좋은데 이거는 집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을 하더라도 집으로 지는 것 같아요. 이 끝내기를 당하면. 네. 결국 백의 팩감은 8개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흑은 여기 3개를 안 쓰고 있지만 3개는 확실하게 나오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서 이제 밀어서 쓸 겁니다. 받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백이 어느 순간에서 안 받고 좌변의 수상전 승부. 좌변은 정말 어렵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선수 모두 손인 상변을 향하고 있지만 계속 좌변 수일게 하겠죠. 네. 지금 근데 이창호 선수가 팩감 2번 쓴 거 아닌가요? 어, 이창호 선수도 지금 따낼 차례인데 팩감 한 번 더 쓴 거예요. 너무 집중을 하다 네. 보면 사실 계속 좌변 수일게 하다가 그냥 초읽기 소리에 착수를 했을 거거든요. 네. 이건 좀 해프닝이네요. 사실 팩감도 팩감이지만 이거를 본인이 모르면 오히려 나은데 네, 팩감 2번 쓴 걸 알아차리면 이게 좀 맞아요. 정신적으로 네. 참 뭐 내가 한 왜 거지? 그랬어? 네,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창호 선수는 바로 두고 알아차린 것 같아요. 2번 쓴 거를. 뭐 결국은 여기 승부입니다. 흑이 연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네. 나오느냐. 마지막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때가 문제예요. 어디까지 받아야 될지. 젖혀서 받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 받아야 되나요?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젖히면 뭐 계속 받아야 돼요. 이쪽을 젖히는 게 나을까요? 끝이 없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선 받았습니다. 네. 뭐 거기까지는 백도 팩감이 있으니까요. 결국 따내고 백이 팩감을 써가고 이었을 때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백은 팩감이 이제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체 팩감 다섯 개가 남았고요.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비상 팩감까지 하변까지 하면 여섯 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뜻이죠? 묘한 타이밍에 여기는 지금 선수이긴 해요. 네. 뭔가 뜻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흙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손 빼면 늘게 되면 전체 흙도 못 살았어요. 그렇죠? 전체 사활이 걸리게 되죠. 이 개가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넘어갔으면 네. 따내고 이어서 팩감을 쓰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좌변은 좌변대로 계속 팩감을 버티되 흙이 팩감을 써오는 것을 버티되 백이 도는 것도 팩감이라는 뜻이에요. 백이 젖히는 것도 흙 전체 대마에 대한 팩감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버티겠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여기를 이었거든요. 전체 사활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느는 것은 이렇게 둬서 살 수가 있어요. 일선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좌하를 잡은 정도잖아요. 좌하를 잡고 네. 마지막 상변을 내줬죠. 하나, 둘, 셋. 그것이 하나의 선택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치중을 가는 것이 맥점입니다. 자체로는 패의 형태가 나요. 그런데 네. 이거는 백이 좀 안 될 것 같은 것이 흙이 살자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선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쪽이 팩감 공장이 돼버리죠. 너무 많이 나오겠는데요. 이건 백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좌쪽을
택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상변 크지 않나요? 네, 상변이 뭔가 커 보이긴 더 커 보이죠. 이건 예상 밖의 결론인데요. 네, 지금 그냥 늘고 흙이 그냥 사는 그림이 나오면 흙이 조금이라도 남네요. 그리고 늘었을 때 네, 이렇게 두는 수만 말씀드렸지만 흙이 좀 더 버티면 붙이고 이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득이네요. 잡으러 오면 아예 패가 되는데 이 패는 흙이 아니 백이 잘 못하죠. 전체가 백도 걸린 패니까. 마지막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창호 선수 표정은 아직 평온하지만 지금 잘 안 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길 넣는 것은 집으로 좀 적고요. 결국 바꿔치기 형태가 됐지만 지는 그림으로 보이고요. 막아서 사활승부, 패를 내서 이렇게 두면 부분적으로는 패 형태지만 흙이 살자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집어둘 수가 있고 백도 물론 팩감이 3개의 절대 팩감이 있지만 네. 마지막 흙도 이곳에 팩감이 많습니다. 둘, 셋, 넷. 그쪽으로 가네요. 뭐 승부가 여기서 나겠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한 판이네요. 그런데 승부가 여기서 나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몇 번 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네요. 모르겠는데요. 역시 집으로 가선 안 된다는 판단이고요. 네. 지금 이창호 선수가 여기를 단수를 2개를 쳐두었잖아요. 네. 이게 시간 연장책이 아니라 2패가 났을 때는 그냥 아까 이 모양이었죠. 여기서 2개를 단수를 쳐둔 거죠. 그냥 이 단수는 팩감이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서 이 끊는 정도는 돼야 팩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셋, 패가 커졌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정말 최후의 승부처겠죠. 그쪽으로 끊는 게 낫네요, 당연히. 이렇게 두어야 이수가 팩감으로 듣습니다. 네. 단수가 팩감으로 듣고요. 그러면 100의 팩감은 1개, 여기 3개가 있죠, 4개. 100의 팩감은 4개입니다. 패를 100이 치중 가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두고 젖혀서 패가 됩니다. 100이 팩감이 4개라고 말씀드렸죠. 시중 갈 때 네. 흙이 먼저 패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를 하나 마지막 찝어둡니다. 하나, 지금은 절대로 잡으러 가야 되니까 넷, 끝까지 잡으러 가야 되죠. 여섯, 그리고 패를 진행했을 경우에 여덟, 아홉. 그냥 이렇게요? 아니요, 이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니,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좌하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흙이
이쪽 승부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선수죠. 네. 이어서 좌변 승부를 선택을 한 건데 패가 아니고 여기서 수를 내겠다는 네. 거예요? 지금 패감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강정희 선수가. 아, 또 변하네요. 아까 늘었으면 한 패감 승부이긴 한데 흑이 되는 그림으로 보였는데요. 자, 뭐 지나간 이야기고 이제 늘어서 승부로 가겠습니다. 이승부예요. 백도 모양이 좀 맛이 나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창호 선수가 준 수도 좋은 수네요. 그냥 내려서 온 것보다. 네. 결국은 이쪽 승부인데 나중에 느는 수가 절대 선수입니다. 여기를 두다가 느는 수를 두면 흑이 아래로 안쪽으로 물러서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얼핏 보기에는 흑이 잘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백의 약점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 둘, 뭐 외길 수순이니까 한번 진행을 시켜보죠. 네. 여섯, 일곱, 여덟, 이어야 되죠. 그냥 이을 수도 있겠지만 알기 쉽게 여기를 다 돌렸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를 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흑이 이쪽을 돌보는 것은 백이 안에서 삽니다. 느는 수가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에서 사는 순간 전체 흑대마가 비명행사. 그럼 그럴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를 메워서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이 수상전은 흑이 잘 안 되겠죠. 아... 점점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런데 또 모르죠. 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절대 선수고 여기를 잊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있는 것 또는 그냥 늘어서 두는 것 역시 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끊어서 돌리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백이 되는 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이바둑 사실 저는 백이 있고 이 패를 해소했을 때는 이제는 정말 흑 쪽으로 기울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의 변화도 백이 잘 안 된다고 봤고 집으로 가는 것은 집으로 졌고 그런데 이바둑이 다시 이렇게 될 줄이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네요. 지금은 흑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여길 이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느는 것은 안에서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두고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살죠. 바깥쪽은 여기가 선수가 되더라도 뭔가가 안 되고요.
흙이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자유롭지가 않네요. 네, 젖혀서 버텨야 되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두어 놓은 것이 좋은 것이 수상전이 나더라도 흙이 바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맞게 되면 이 수상전은 확실히 백이 빠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있는 것이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이어서 젖히면 늘어두고 막으면 하나, 네. 이 수상전은 흙이 어떻게 하더라도 넷, 안 되네요. 다섯, 네, 이창호 선수가 지금은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고요. 강동희 선수는 골인 직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예상치 못한 덫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좀 결론이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승부가 난 것 같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백이 여기를 단수쳤을 때 흙이 젖히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패를 했으면 패를 했으면 한 팩감 어땠을지. 차이로 흙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렇군요. 그 팩감 계산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긴 어렵네요. 네. 패를 하는 방법도 두 가지 중에 잘 선택을 했어야 되고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강동윤 선수가 변화를 택한 건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결정타입니다. 이창호 선수가 조금이라도 네. 좋은 흐름에서 강동원 선수의 두 번의 입구자로 인한 버티기, 그로 인해서 강동원 선수가 완전히 흐름을 바꿔놓고 역전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우세해진 다음부터 여기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네. 대변화, 또 패, 흙이 되는 그림에서의 또 이창호 선수의 또 비틀기, 거기서의 강동원 선수의 실책, 네. 정말 파란만장한 판입니다. 몇 번이나 흐름이 바뀌었는지 네. 모르겠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두 선수 모두 수익기를 마쳤죠. 네, 강동원 선수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직 뭔가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백이 여유를 부리기에는 이고시 선수이기 때문에 끊는 약점이 당장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깥쪽을 지켜도 되긴 되겠네요. 바깥쪽을 백이 지켜도 백이 잡히는 일은 없습니다. 최소 빅만 나도 되는 거니까요. 백은 끊는 수가 있긴 하지만 백이 지켜서 마지막 하나, 흙이 이렇게 두면은 빅은 나거든요. 근데 넷, 여기가 빅이라고 네. 보면 이 전체 대마가 잡힌 거예요. 되게 의미가 없죠. 네, 그냥 아, 네, 안전하게 깔끔하게 두네요. 둡니다. 수를 조여도 백이 가능하지만 지금이 가장 깔끔하네요. 네. 여기 이렇게 두면 억지로 늘어진 패는 만들 수가 있지만 이것은 늘어진 패라면 흑에게 패감이 없습니다. 이쪽 수상전에서의 최선의 수는 1선에 내려서서 빅을 만드는 수인데 빅은 안 되고 그냥 여기를 두는 수도 젖혀서 막으면 여기를 붙여버리는 순간 흑의 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어떻게 해도 지금은 안 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동윤 선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만하네요. 우변에서의 버티기와 완벽한 솜씨로 역전을 시켜놓고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네, 돌을 걷었습니다. 네. 아, 역시 그 부분 바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늘었으면은 팩감이 네. 한 팩감 차이로 흑이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강동윤 선수도 그 다음 수순을 진행시키면서도 계속 그 부분이 좀 떠올랐었나 봐요. 여기서 이어서 패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네. 중앙을 집어두고 이어서 패를 진행시키면 네. 백은 상변의 팩감이 3개, 자체 팩감이 하나, 백은 팩감이 4개거든요. 그런데 여기 4개가 나와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변화도대로 두면 됩니다. 흑이 팩감이 하나가 많아요, 딱. 강동윤 선수도 바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팩감을 하나가 많은지 적은지 그 초읽기를 읽는 와중에서 약간 저기 했던 것 같아요. 이창호 선수도 팩감 하나 더 쓴 거 이야기하죠. 해프닝이었는데. 네. 정말 강동윤 선수 저 표정이 오늘 바둑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이창호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창호 선수가 난국을 네. 제압하면서 난적을 꺾습니다. 상대 전적에 팀의 승리도 결정을 짓네요. 정말 스코어는 1대3. 네, 큰 판이었네요. 네. 자, 이제 딱 한 판 남겨두고 있습니다. 허영호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 사실 저는 이 바둑을 견눈질로 보면서 네. 이창호 선수와 강동원 선수의 바둑만 아니었으면 내용면으로는 이 바둑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바둑판에 정말 흔적만 지금 봐도 모양만 보더라도 엄청난 바둑이 두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혈전의 흔적들이 막 남아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싸우고도 지금 큰 차이가 아닌가 봐요. 그런 것 같죠. 뭔가 두 선수가 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석이 19개가 맞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이 이 많은 돌을 따내고도 흙이 남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큰 대만을 잡으면 그것도 다 놓고 사석으로 이렇게 따내서 잡으면은 백집이 많아야 정상인데. 네. 그런데 곳곳에 흙이 또 잡고 있는 모양도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흙이 조금이라도 남습니다. 한 면 네. 10집 정도? 마지막 두 선수 간의 대결도 박진솔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었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반면 10집은 확실히 흙이 네. 남네요. 뭐 지금 정도의 국면이라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네, 끝내기가 몇 개 안 네. 남았거든요. 따내면 흙이 상변 따내고 백이 하변 따내고 장 끝내기만 남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많은 대국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 전적을 보면 두 선수 간에도 그런 뭔가가 있나 봐요. 두 판 이번이 세 판째인가요? 네. 네, 큰 대국 이제 많은 대국은 아니지만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그 동안의 기사로서의 성적이라든지 네. 꾸준함이라든지 두 선수가 사실 동갑내기인데 허용호 선수가 훨씬 먼저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오랜 시간 성적을 내왔고 네. 꾸준하게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박진솔 선수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죠. 입단할 때는 천재형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오히려 별 성적을 못 내다가 최근 한 2, 3년간 뭐 랭킹이라든지 성적이 수직으로 상승한 케이스이고 그야말로 대기만성 네.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특히 속기에서는 네. 허영호 선수보다 뭐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랭킹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허용호 선수는 뭐 다중리그 주장을 맡았던 적도 있고 랭킹도 4위까지 찍었던 선수거든요. 한국 바둑의 상록수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죠. 네. 10대부터 30대까지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사들 몇 명 있잖아요. 한국 바둑계 그런 기사 중에 한 명이고 네. 지금도 뭐 철저하게 자기 관리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기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국 장고대국만 아니었으면 이 바둑 내용 엄청나게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장고대국도 또 눈을 뗄 수가 없는 바둑이어서 그러니까요. 네. 잠깐도 틈을 안 줬잖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선수들은 이 판이 승부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허영우 선수가 그렇죠. 더 네. 아픔이 더 크겠죠. 나머지 두 경기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네.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허영우 선수의 모습에서 느껴지네요. 하나, 둘, 셋, 넷. 사실 패배를 알고서도 계속 바둑을 두어 나갈 때가 정말 괴롭습니다. 또 특히 단체전에는 네. 더 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박진솔 선수는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를 계속 가져간과 동시에 올해 사실 예년에 비해서 최근 몇 년에 비해서는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네. 않았었는데 다시금 좀 재시동을 거는 느낌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박진솔 선수가 사기 오지명이었죠. 주장 같은 성적을 내는 오지명 그렇죠. 선수였는데요. 1년에 10승씩 찍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뭐 더 이상 역전을 할 때는 네, 없잖아요. 지금은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허영우 선수가 뭐 어딘가를 수일기를 하거나 개가를 하진 않을 텐데요. 이런 정도라면 네. 그냥 마음에 뭐랄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그런 단계죠. 사실. 그러면 이럴 땐 보통 좀 지나간 수순을 되짚어 네, 보나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 잘못 뒀을까? 네. 해착이 무엇일까? 그런데 박진솔 선수는 왜 이렇게 심각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면 물가정보 팀은 네. 그렇네요. 오늘 연패를 끊지 못하고 좀 초반에 아주 좋은 흐름에서 지금 잠시 주춤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일단 오더에서 전반적으로 정관장 황진단 선수들의 상대 전적이 앞서고 있었고요. 내용 면에서 본다면 계속 팽팽했죠. 이창호 선수와 강동원 선수의 바둑도 물가정보 네. 쪽에서는 기대를 넷, 걸었을 테고 내용 면에서도 여섯, 이길 찬스가 여러 번 있었고요. 여덟. 신민준, 신진서 선수의 양신 대국도 대결도 그랬고요. 나중에 상당히 미세했지만 네. 신민준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미세한 바둑이었지만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네, 허영우 선수가 개각까지는 하지 않고 네. 마음의 정리를 그동안 하다가 도를 거둡니다. 내용을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네. 엎치락뒤치락 엄청나게 복잡한 바둑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 많았을 것 같고요. 이 바둑을 못 본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워낙 일국도 네.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바둑이어서요.
이창우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 계속 변화가 생기니까 사실 다른 바둑도 같이 보고 싶었는데 네. 틈이 없었어요. 네, 박진솔 선수의 승리입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승전곡이네요. 동갑내기 두 기사의 대결이었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고 있던 박진솔 선수 상대 전적에서도 1승을 추가하면서 3대 0으로 앞서가게 됐고요. 네, 정관장 황진단은 4대 1로 대승을 거두네요. 그렇습니다. 밴딩 챔피언으로서 초반에 조금 삐끗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네.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연패를 끊으면서 연패팀끼리의 대결이었는데 연패를 끊으면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 네, 물가정보는 조금 마음이 급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동윤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국도 양신의 대결을 보면서 한 판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대국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말 장고대국 네. 정말 서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 최선을 네. 다하는 모습은 뭐 내용이야 물론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졌고요. 이창호 구단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승부를 가져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대국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광장 황진단이 4대 1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내일 경기 예고해 드립니다. 자, 올해 정말 잘 나가고 있는 BGF팀, 또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신한천일염을 만났습니다. 1국 박영훈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 얼마 전 농심배 선발전 박영훈 선수가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 대국이고요. 네. 4국도 눈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올해 유난히 신예 기사들과의 대국이 잦은데요. 또 만났어요. 네, 서른준 선수 잘 나가는 신예 중에 한 명인 네. 서른준 선수와의 대국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내일도 재미있는 대국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BGF와 신한천일염의 경기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목진설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